오늘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역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주변 상황이 좀 어수선합니다. 국내에서는 금투세 관련해서 정치권의 논란 뜨겁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미증시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도 좀 많이 밀려가지고요. 이번 주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많은 거를 고민할 필요는 저는 1도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대신 그렇게 안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전략은 일관돼요. 8월 달 초에 시장의 중심이 배터리가 아니라 반도체가 아니라 자동차가 아니라 바이오다. 그죠? 바이오다. 그래서 이미 돈의 구조가 바뀌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5종목을 추천해 드렸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알테오젠, 리아켐 바이오. 그리고 나서 이제 2주 전에 그 급락 나오기 전에 한 절반씩 좀 챙겨놓고 이격이 좀 과했던 주식들은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왔었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좀 급하게 올라오는 이 구간에 있어서도 이거는 추세로 만든 시장이 아니니까 괜히 고점 맞추려고 먹고 토하지 말고 반드시 현금을 남겨두셔라. 아껴둬야 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현금 아껴둬라. 지금 시장이 다시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오고, 아니, 돈이 안 붙는다고요, 여러분. 돈이 안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목표치는 상향하는데, 돈들은 반응 안 한다고요. 그럼 목표치 상향이나 살아났다라는 사람의 어떤 이 주장들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돈이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남겨놓고, 아껴두자. 그리고 2700 요 언저리 왔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린 거는 여기서는 반드시 바이오가 고점을 치고 가야 되고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이 반도체가 전체 자금을 다시 끌고 오는 형태로 가서 14조, 15조로 가야 되는 시장이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바이오가 고점을 높이지 못하게 되면 반도체가 급등이 나오든 배터리가 급등이 나오든 자동차가 급등이 나오든 추세전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금을 더 늘려놓거나 이익을 병행해라. 그런 말씀 좀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기다려보자. 이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2500이나 2550 이 자리가 올 때 이 현금 없으면은 억울하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거 봐봐요.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조정이 나왔잖아요. 해외 시장 조정이 나왔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6만 5천 원이에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금 19만 1,200원이에요. 그리고 유한양 같은 경우도 지난번 한번 고점에서 잘 파신 분들은 한 12만 5,600원. 다른 주식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이런 주식들, 리가켐 바이오. 리가켐 바이오는 좀 반등 났다 최근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근데 요 구간에서 제가 한번 절반 이상은 좀 챙기자는 의견을 좀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주식들을 보면은 다시 신저가 하는 기업들 또 나와요. LNF도 신저가 나왔고, 에코프로 BM도 신저가 나왔고,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도 41~2만 원 선 정도 좀 반등이 나왔지만,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따라가지 말고 배터리가 시장의 중심이 아니다. 한 37만 원 깨일 때까지 기다려서 한 35만 원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런 의견 좀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거는 밀리지 마셔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78,000원이 회복이 되면 이건 추세 전환이지만 지금 거리가 많이 멀어졌으니까 이거는 한 73,000~74,000원 정도 회복한다라고 보면서 시장 대응하면 되는데 이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만도나 SA 이전에 제가 추천 좀 드렸다가 고점 타이밍도 진짜 잘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제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업황이 다시 돈이 안 붙는다고요. 돈이 이렇게 커지지 않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현대차나 기아만 급락 나올 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왔잖아요. 2550에서 2500
요사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 동안에 현금을 관리하라고 했는데 현금을 관리 안 한 사람들이 힘든 거고, 배터리를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따라간 사람들이 힘든 거고, 시장의 중심은 바이오라고 했으면은 바이오가 밀린 걸 다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반도체 계속 물타기만 한다든지, 화장품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화장품 계속 이런 사람들이 힘든 거죠. 돈을 거스른 사람.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 시장이 급락이 나오니까 어떡하지?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돈의 흐름을 거스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벤트들을 또 기다릴 거 아닙니까? FOMC 요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금리와 관련된 좀 불안정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AI에 관련된 주식들, 그 다음에 애플의 어떤 신제품 발표, 그 다음에 이 바이오 제약 관련된 주요 이 결과들. 그리고 반복이 되니까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안 바뀌니까. 안 받아들여지니까. 받아들여야지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뭐 이 방송 통해서 제가 꾸준히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계좌 수익률이 좋아질 겁니다. 저도 이거 한 3년 이상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되죠. 앞으로 그러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뭐 이런 게 그대로예요. 바뀔 게 없어요. 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해외 시장 급락이 나와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해외 시장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 뭐 급락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외 시장 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시장 급등했던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거에 대해서 비례해서 움직인다고 하지 말고, 이 기업 싸냐? 이 기업 싸냐? 그리고 이 기업이 이익이 증가하냐? 이익이 증가하면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다시 치고 가는 거고요. 이익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바라볼 때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죠? 그냥 기업 자체로 놓고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세우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냥 이게 세우는 거예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가 뭐 정확하게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질 때 안 떨어질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냥 2,500에서 2,550 이 구간에서 그냥 산업 1등주를 없으신 분들 사놓는 거예요. 현금 관리했잖아요, 그동안. 더 빠질 수도 있겠지. 몰라요. 저쪽 맞게 생각하지 말고 놓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기업이 바이오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그리고 유한양이 조금 더 이제 빠져야 되겠죠. 가격 규정이 좀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나 리어캠바이오나, 그 다음에 SP팜이나 SK바이오팜, 이런 주식들이 좀 이번 주에 한번 흔들림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좋은 기회죠.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더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괄되게 풀베이팅 하는 게 아니라 한 2번이나 3번 정도 나눠서 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 시장에서 2,500이 만약에 오늘 아침 시장보다 더 떨어진다. 그럼 무조건 바이오는 사야 되는 거예요. 없는 분들 더 살 생각해야 되는 거고, 주요 이벤트는 제가 생물보안법 표결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세계 폐암 학회.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들에 따라서 얘네들이 돈을 얼마만큼 키울 것이냐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번 주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100만 원을 넘어가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잘 지켜보는데, 만약 100만 원을 넘어가려고 해요. 시장이 막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19만 8천 원 넘어가려고 해요.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유한양이 하락이 멈춰. 한 10만 원대, 11만 원대 요 가격 오니까 갑자기 매수가 붙으면서 꼬리가 달려. 시장이 매수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다시 자금이 붙기 시작을 해. 그럼 이거는 그냥 바이오 별도로 가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구간에 SK바이오팜이나 S팜이나 이번에 표결의 핵심이 관련된 삼성바이오 이쪽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전략 세우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2,500 요 언저리가 딱 시작이 됐어요. 그럼 바이오 중심주가 딱 있는데 배터리도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반등이 나오고, 자동차도 반등이 나오는데, 바이오가 반등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시장 더 빠질 수 있다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 그 사는 시기를 좀 텀을 늦추시라고. 이번에 간망 자금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무슨 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이오가 돈을 못 끌고 오면은, 이번 구간 반등이 의미 없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세 번 반복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죠? 바이오가 자금 안 끌고 오면, 이번 반등 그냥 좀 천천히 해야 되겠고.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오 무너지면, 이거 2,300까지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바이오가 만약에 자금을 안 끌고 오면 이거 2,300까지 열어놔야 되겠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바이오가 자금을 무조건 끌고 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2,500 요 언저리에서부터는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LG 에너지 솔루션. 딱 4개의 종목.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이 딱 브레이크를 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좀 늦게 사더라도. 무슨 말인지 하락이 딱 멈추려면 바이오 중심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딱 붙는 상태에서 4개의 종목이 딱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 누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가격이 아시죠?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 자리 35에서 37 사이. 얘들이 딱 브레이크를 걸어야 그때부터 시장에 대한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텀을 두시라고. 이 4개의 종목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나 나 좀 여유 있게 할 거야. 조금 더 틈에 나면 그때 좀 더 사야지. 이런 마인드. 자금이 붙네? 이제 슬슬 신호구나. 악재 나와도 사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누구부터? 1등주부터.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70만 원대에서 다시 100만 원대 가는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나온 주식들이 이익 증가 기업도 많이 나올 거다. 요 툴을 잘 이해하시고 잘 한번 대응해 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장 분위기에 크게 휩쓸릴 필요 없다.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정석 김정수 운영역 만나봤습니다.